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관세 협상이 15%로 잘 마무리됐는데 우리는 아침에 좀 오르다가 하반기에 좀 빠지는 이런 모습으로 장을 맞춰가지고 조금 안타까운데요. 과거 일본이 여기 협상이 터지고 나서 이틀 동안 5%가 올랐다가 조정받는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자동차주들이 뭐 14%씩 올라가면서 엄청 상승을 주도했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은 되려 떨어졌습니다. 협상 결과가 뭐 조목조목 해보면 좀 불리하다 뭐 이런 뉴스가 좀 나오면서 하락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시장이 우려했던 부분은 이제 한숨 돌렸고, 오늘 막판에 좀 변동성이 좀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외국인들 선물 매매가 많이 출이됐습니다. 장중에 1조 원 정도 나왔다가 8천억 정도로 줄어들긴 했는데, 오늘이 그 위클리 옵션이라고 그러죠. 일주일에 한 번씩 만기되는 위클리 옵션 때문에 좀 인위적으로 좀 누른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 기관들이 해칭 거래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왔고요. 또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파는, 주식을 파는 이런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하락으로 장을 마치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내일은 어떻게 변화가 될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위클리 옵션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오늘 그렇게 하락할 일은 아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밀렸다고 하면 내일은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도 오늘 아침에 좀 밀렸다가 막판에 좀 반등이 나오면서 밑꼬리 달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한 21선 언저리에서 지금 공방이 나타나고 있고, 기관은 12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 금융투자 또 사모펀드, 오늘은 연기금도 좀 팔았어요. 어제 샀다가 팔고 수신도 매도하고,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거의 다 프로그램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장중에 떨어졌다 올랐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글쎄요,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 과거같이 이렇게 급락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되고 또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이벤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 기대 심리 때문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가 매수가 많이 유입될 걸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이치 상교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일단 N2 SC 제형 임상이 발표가 됐고, 일단 뭐 재발성 고형암 환자 76명을 대상으로 8월 달부터 일상을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일본의 글로벌 제약사인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그 ADC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뭐 5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N2 여기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같이 하는 이런 플랫폼, 요거를 SC 제형으로 만들겠다 라는 건데, 요게 시작돼서 나중에 결과가 나올 때 상당히 좀 궁금하다라는 거죠. 중간 결과를 발표할 때 다이치 산교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이 결과를 적극적으로 발표할지 이것도 궁금하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SC, ADC로 이제 NF SC가 독성이 감소한다. 이거는 ADC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판때기가 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조금 좀 싸게 그 독점 계약을 맺기 위해서 좀 그렇게 크게 적극적으로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 H 상교 임원이라면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임상 결과를 최대한 숨기고 타겟을 비공개로 해서 추가 계약을 알테오젠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싸게. 아무튼 결과를 보면 알겠죠. 내년 상반기쯤에 ADC와 관련된 비공개 계약이 나온다라는 거면, N2 SC가 결과가 상당히 좋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평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다이치 상교하고 계약을 맺었다, 저번에 머크처럼 추가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면 N2 SC가 상당히 결과가 좋게 나왔는데, 다른 SC나 다양한 ADC 기업들도 또 달라붙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내년 상반기 때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특별히 좀 독성 감소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물론 이제 임상 결과를 열어봐야 되겠지만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알테오젠은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다이치 생교, 뭐 아스트라제네카, 또 머크, 예, 키트루다 이런 거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레벨이 우리나라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아닌 거예요. 얼마 전에 머크의 그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머크의 2분기 키트루다 매출이 11조 원이 나왔어요. 상당히 발목 성장이 계속 말씀드렸죠. 1년에 20%씩 성장하고 있다 말씀드렸고, 다만 이 가디실 매출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더욱더 그러니까 머크 입장에서는 키트루다 SC에다가 4를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안착, 기본적으로 한 50%까지는 빠르게 하겠다. 1년 12개월에서 18개월 안으로 50%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 매출이 지금 현재 40조 원에서 거의 한 50조 원을 넘어서는 이런 단계가 있고, 1년에 20%씩 성장한다라고 하면 60조, 70조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면 로열티 수입도 역시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성장이 키트루다하고 같이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9월 23일 승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시장 선점을 위해서 노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머크는 이제 경쟁 약물이 있는데, 이중항체 약물이 경쟁 어떤 약물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또 충분한 설계를 미리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알테오젠과 SC 기술을 통해서 이중항체 SC 제형, 이것도 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글로벌 제약사들이 알테오젠의 이 기술, SC 기술을 하고 어떻게든 공동 개발을 해서 로열티를 주더라도 특허라든가 연장시키고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해서 선점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기술은 점점점 커질 거고, 시장도 커지면서 로열티 수입도 커질 수 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거 키트루다 2조 원, 산도주 1조 원, 다이치 상교 에너트도 7,500억. 이렇게 이 숫자가 뭐 잘못될 수도 있는데 얼추 좀 납득이 가는 그런 숫자예요. 그래서 뭐 3조 7천억인데 여기까지 아니더라도 최소한 2조 원대는 나올 것 같아요.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거의 2조 원대의 이런 로열티 수입이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엄청난 거죠, 사실. 벌써 글로벌 제약사입니다. 매출 그렇게 하고 영업이익이 그렇게 늘어나는 기업이 없다고 보시면 되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조 3천억, 작년에 1조 3천억인데 아시겠지만 많은 시설 투자를 하고 앞으로도 돈 벌어다가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알테오젠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을 버는 이런 구조로 나서기 때문에 자본금도 작고, 그러면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더 가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조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당연히 넘어서는 그런 종목이 되는, 그런 글로벌 기업이 되는 초입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아무튼 뭐 이중항체 SC까지, 그 이중항체 관련 기업들까지 또 알테오젠하고 손을 잡겠죠. 아무튼 뭐 이번에 미국 특허 등록이 완료돼 가지고 할로자임하고의 특허 분쟁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고, 여기 내년 6월 정도면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역시 머크의 적극적인 행보에 따라서 향후 관련 시장의 판도가 엄청나게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머크는 키트루다에 더욱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가디실의 매출이 부진한 거를 SC 제형으로 만회를 해야 되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알테오젠의 기술을 이용해서 뭐 이중항체라든가 여러 가지 협력을 지속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머크도 알테오젠을 빼놓고 성장할 수가 없는 이런 구조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 성장성이 본격적으로 올해 이제 통과되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이제 분기별로 숫자가 엄청나게 찍힙니다. 이제 요거 보면은 이제 기관들이 또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또 거래소 이전 테마까지 붙어버린다라고 하면 좀 상승 탄력이
어마어마하게 붙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반기 제가 계속 가서 말씀드렸던 대북 관련주, 예, 대북 관련주들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오늘 대북 관련주 좀 움직였죠? 그동안 좀 올랐다가 저희 알테오전에 한번 매도하고 눌리면 다시 살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양봉이 좀 나왔습니다. 예, 이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예, 알테오전 기회 되면 다시 예,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관세 끝나면 예,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 노벨 평화상도 받아야 되고 예, 여러 가지 예, 트럼프의 예, 대북 관련 메시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 이제 오늘 그 하나오션 급등 나와가지고 일단 수익 실현했죠. 단기간에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예, 하나오션은 8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예, 6일 전, 2일 전, 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오션, HD중공업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소통방에 들어가서 오늘 절반 팔고 버티려다가 예, 좀 흔들려서 일단 수익 실현을 다 하고 나왔습니다. 예, 2시 19분에 예, 나머지 물량 싹 다 털어가지고 한 25에서 27%이 정도 예, 나쁘지 않죠? 예, 그래서 수익 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게 아니고 하나오션은 외국인 수급에 올라가지고 올라가긴 하는데 어차피 장기적으로 조선업이 좋아진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면 뭐를 가야 되냐면 HD 현대중공업으로 가야 됩니다. 예, 오늘 실적 발표 나왔는데 나오고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 영업이익 추이를 봐야 돼요. 보시다시피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런데 5%대에 있던 영업이익률이 어느덧 11%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여러분들이 컨테이너선 알죠? 이런 것들이 저가 수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진이 얼마 안 남아요. 5% 남아봐야 환율 요거 왔다 갔다 해버리면 한 3%대 남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로 올라왔습니다. 예, 2025년, 25년부터 두 자릿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분기별로. 그럼 이런 추세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그래서 계속 11%대 이상의 영업이익,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업이 엄청나게 호황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우리나라 대장이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는 현대중공업. 왜냐하면 오션은 산업은행 지분이 있어서 늘 불안해요.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여기 산업은행이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연내에 추가 매도가 나올 거예요. 언제든지 나와서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차라리 현대중공업처럼 노이즈가 없는 성장성이 있는 이런 1등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하겠죠. 조선업종은 보시다시피 미국까지 이번에 협상을 하면서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 관련 예산이 매년 12.5% 증가되고 있고요. 2053년까지 최대 340초까지 신규 선박을 건조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1조 7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390조를 투자해 가지고 함정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반건조 시켜 가지고 미국에서 조립하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조선업이 아예 핵무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시겠지만 협력사들이 다 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협력사가 이쪽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건조 시켜가지고 여기서 조립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우리 협력사들도 상당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역시 조선업종 큰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오늘도 외국인이 또 완전히 쓸어 담더라고요. 이거는 또 타임맵을 나오는데 오늘도 2,500억. 최근 들어서 거의 뭐 한 9천억? 9천억 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몰리고 있어요. HD 현대중공업인데 오늘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늘 얘기하는 세론이 나오면서 좀 흔들렸는데 외국인은 계속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 개인은 매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 가시려면 이렇게 현대중공업처럼 1등주로 가셔야 됩니다. 노이즈가 없어요. 그래서 오션은 탄력은 좋은데 언제든지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실 거면 현대중공업이
좋아 보인다. 좀 눌리면 살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옵션 팔았기 때문에 좀 눌리면 살려고 하고 있는데, 눌려줄지 안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성장성이 담보가 되어 있는 주식은 사서 물려놔야 돼요. 왜냐면 고점을 알 수가 없고, 또 눌리면 어느 정도 눌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가서 어떤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소통방 문자를 어떻게 참여하는지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여기 연락처 보이시죠? 8283-5540으로 신청, 텔레그램 주식 전략방 소통방 신청한다라고 신청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갈 거고요. 자, 여기 멤버십으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쇼필승을 사칭하는 세력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할 수 없는 금액으로 여러분들 평생 운영하겠다, 이런 모토로 시작하는 거고요. 1년 단위로는 절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사기당하지 마시라고 제가 일부러 금액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월 9만원, 3개월에 21만원 할인도 엄청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한 잔 커피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과 노후를 책임지겠다라는 이런 모토로 시작하는 게 바로 주필승의 텔레그램 소통방입니다. 아시겠죠? 절대 사기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카카오톡을 하지 않아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료 텔레그램 방이 없어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당하지 않고 준비하시고, 또 이 전화번호 8283-5540 요거 확인하시고, 이 번호거나 뭐 카톡이나 무료방이 이런 것들은 다 사기꾼들이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당하지 않고 저와 함께 노후를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앞으로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계속 뽑아놓고 있고, 실제로 소통방에서 가지고 있어요. 저희도 뭐 10% 20% 올랐다고 팔지 않습니다. 성장성 있는 거 그냥 가져가요. 아마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성장성을 다 먹고 이 기업의 그 수익성을 다 먹은 다음에 또 교체 매매하고 이렇게 진행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소통방에 들어오시는 순간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종목들 많이 발굴해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코스닥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의 그 분위기가,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과거에도 이런 현상은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코스닥 시장도 키 맞추기 상승이 나올 거고, 바이오 섹터들이 좀 올라야 됩니다. 근데 하반기에 바이오 섹터들이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지수가 좀 탄력적인 모습이 코스닥에도 하반기에는 좀 나타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